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RC 구자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와, 6월 16일. 오늘 시험 우리 파트 5가 조금 만만치 않은 어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오늘 시험 6월달 시험을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서 보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7, 8월 지금 여름방학 수강 신청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7, 8월에 우리가 토익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6월 시험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토익 점수가 잘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총평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2024년 6월 16일 정기 토익 시험 난이도, 우리 파트 5는 제가 상 난이도를 좀 주고 싶은데 이 상 난이도를 주는 이유는 문법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법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만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나왔는데 조금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어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간 소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휘 문제 때문에 좀 상을 줬고요. 그 문제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Part 6 난이도는 그냥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도 나왔으니까 글이 막 여러분 잘 읽히기는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토익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해커스 영어 사이트로 가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링크 달려져 있을 거니까 해커스 영어 사이트로 가셔서 토익 관련된 모든 정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우리 1번 문제, 우리 across냐 beside냐, 우리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죠? 전치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자, 우리 전치사의 특성은 어때요? 뒤에 뭐가 나온다? 맞아요. 명사 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명사 덩어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across냐 beside냐 선택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명사 the word가 나왔어요. 잠깐만, 그러면 세상이라는 문장이 그 명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란 명사와 함께 쓰이는 across냐 beside냐 선택 문제죠. 그럼 일단 across는 뜻이 뭐죠? 맞아요. 뭔가를 가로질러라는 뜻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뭐 전체에 걸쳐서란 뜻도 있습니다. 그럼 across the world, across the street.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세계 전역에 걸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beside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죠? 맞아요. 뭐뭐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옆에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물리적인 뭐뭐 옆에예요. 제 옆에 뭐 있죠? 공기 있나요? 어쨌든 죄송해요. 이런 재미없는 농담 안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beside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라이브 총평할 때 어떤 분이 선생님 beside는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s가 붙은 형태와 s가 안 붙은 형태 요거 전혀 달라요. beside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지만 우리 beside스라는 s가 붙은 형태는 우리 무슨 뜻?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으로 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법 포인트 하나만 드릴게요. 올해 초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besides 같은 경우에 주로 뒤에 뭐가 나온다? ing 형태. 그렇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 ing 나와서 뭐뭐 하는 것 이외에도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ing가 있으면 주로 besides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럼 어쨌든 across the world, 세계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across냐 beside냐 가볍게 전치사 문제 한 문제 풀어봤고요. 하나 더, 우리 during이라는 전치사도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during the lecture, during 무슨 뜻? 뭐뭐 동안에, 강연 동안에. 또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에, during Part 6 정답이었죠. 그렇죠. during 간단한 전치사니까 우리 뜻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우리 after냐 before냐 선택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after냐 before냐 선택 문제는 아니고 after before 뒤에 주로 무슨 형태가 나온다? ing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죠? after나 before는요, 일단 뒤에 당연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after, before 전치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기도 한다? 맞아요. 명사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주로 시간의 전치사.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ing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사절 접속사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그리고 동사를 분사로 바꾼 ing 분사 구문이 뒤에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주로 ing 형태와 함께 쓰이는 접속사로서
after, before 넣는 선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fter ing, before ing는 그냥 묶어서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지난달이었죠? 한 달 전 5월 12일에서도 제가 5월 12일 총평 강의 찍어놓은 거 있죠? 거기도 보세요. 여기 after 뒤에 ing 찍는 문제 여러분 바로 넣어놨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럼 또 나온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럼 after learning이냐 to learn이냐 선택 문제 당연히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ing 형태 정답이 들어간다. 그럼 after learning about the new industry regulation 새로운 산업의 어떤 그런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서 안 후에 왓슨 씨가 그렇죠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원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간단하게 봤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단어 사실 어려운 단어긴 해요. 오케이. 자, seclud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다? 고립시키다라는 뜻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 자 만약에 이 뜻을 몰랐다 칩시다. 자 몰랐어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 관사 더가 있죠. 빈칸 뒤에 area라는 뭐가 있죠? 명사가 있네요.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사가 있고 빈칸이 있고 명사가 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죠. 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자리에 ing냐 ed냐 그렇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선택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면 사실 풀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area라는 지금 뭐예요? 꾸민받는 명사 지역이란 명사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seclude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면 어차피 못 풀 거 그러면 최대한 논리의 흐름을 이용해서 그래도 찍고는 넘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물 나오면 ed를 웬만하면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편법이에요. 사물이면 ed, 사람이면 ing구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감정동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세한 분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우리 문법, 자연스러운 문법 거기에 올려놨거든요. 10시간짜리 문법 있죠? 그거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거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은 수업 시간에 저한테 분사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seclude라는 단어는 그래서 아예 오늘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외우냐? 고립시키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 표현으로는 많이 안 나올 거고요. 항상 ed 형태로 나와서 자, 제가 영영사전 여러분 가지고 왔거든요. 영영사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고립된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very private and quiet.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적이고 굉장히 조용한. 그럼 무슨 뜻? 한적한 거예요. 외딴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로 자주 쓰이는 명사의 형태. secluded area, 한적한 장소. 또 secluded garden, 한적한 외딴 정원. 또 secluded spot, beach. 그러면 뭐예요? 장소 또는 한적한 해변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ed 형태로서 형용사로서 외워두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the secluded area 무슨 뜻? 한적한 위치, 지위, 그런 어떤 장소에서 아주 평화로운 오후 시간을 즐겼다. 누구들이? 그렇죠. hikers. 그렇죠. 요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오늘 외우기로 했어요. secluded, ed 형태고 여러분 사실 우리 감정동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ed 형태 그렇다고 그렇게 외우지는 마시고 분사에 대한 본질과 그 이해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어차피 seclude라는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 치면 이 문제를 풀기 힘들어요. 그런 거라면 장소네 뭔가 되어진 상태가 아닐까? 그냥 그렇게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찍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 단어를 모르니까 양심상 나 이거는 마킹 안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로는 찍어야 되니까 ing, ed 중에 장소면은 그냥 ed 형태를 웬만하면 그래도 마킹은 하셨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외우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3번 문제.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고난이도 어휘 문제라는 건 사실 딴 거 없어요. 단어가 어렵게라기보다는 선생님 레이브 너무 쉬운 단어인데 또 receipt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이 고난도 문제라는 건 어휘 문제를 고난도로 낸다라는 건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문맥을 판단하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만 번역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시험인데 왜 자꾸 한국말로 번역해서 풀려고 하세요? 한국말로 어울리는 걸 찍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한국말로 어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영어에서 여기서 어떤 문맥을 가지고 쓰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기억할게요. 우리 mailing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ailing, 여러분 우리 mailing 하면은 우편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mailing label 하면 무슨 뜻? 수신인 주소 성명용 라벨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영수증을 여러분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각각 소포에 관련된 그렇죠? 이 주소 기입된 우리 라벨지 있죠? 그거 라벨지를 우리가 메일링 레이블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요거를 올바르게 포함시켜 주세요. 혹시라도 이 택배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너의 주문을 반품시키기 위해서 이 메일링 레이블을 사용해라.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엔 좀 안 맞을 수는 있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택배 주문하면 어때요? 택배. 자, 택배를 받았어요. 자, 택배를 받았는데 자, 청바지 샀다고 칩시다. 청바지. 자, 여름이라서 청바지 너무 덥긴 한데 청바지를 주문했어요. 근데 사이즈 내가 34를 입는데 33을 주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요즘 34가 조금 낑기기 시작했거든요. 살쪄서 어쨌든. 그래서 33을 조금 무리하게 주문했는데 낑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품 주로 우리나라 정서상 반품 어떻게 해요? 반품 신청을 누르면 그 포장지 그냥 그 박스에다가 해서 문 밖에 내놓으면 어떤 택배 회사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그걸 그냥 가져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뭐 제가 205호 사는데 205호 반품 그 뭐 박스입니다라고 그냥 매직으로 써놔요. 그럼 알아서 가져가시고 영수증을 하나 남겨놓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선 그런데 이 미국적인 정서에서는 뭐냐면 아예 반품을 할 수 있는 그 택배에 붙일 수 있는 라벨지를 보내서 줍니다. 그 문맥을 찾는 이 레이블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럼 기억할게요. 그 라벨지를 아예 동봉해서 보내줘서 만약에 내가 반품을 해야겠다. 그 라벨지를 뜯어가지고 그냥 택배 상자에 붙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택배 회사 뭐 FedEx나 이런 곳으로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는 드롭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 곳곳에서 우리 택배 수거해주는 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 현관문 앞에도 우리나라처럼 놓는 게 아니라 그 드롭박스에 놓거나 아니면 택배 회사로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보내면 돼요. 당연히 그거는 prepaid, 미리 결제가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반품을 하다 보니까 이 메일링 레이블에 대해서 그걸 반품을 띄고 영수증? 이거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의 본질. 선생님 그러면 미국에서 안 살아보면 이 문제를 풀기 힘드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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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러면 좀 빨리 풀 수는 있겠지만 아니죠. 다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 속에서 어울리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울리는 키워드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포함 왜냐면 이 택배를 받는 사람인데 왜 영수증을 벌써 받아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주소 성명 라벨이 붙여져 있는 그거를 올바르게 이 택배 위에 부착시켜놔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영수증을 왜 붙여놔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동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use라는 동사가 나왔었는데 영수증을 사용하다는 말이 안 되죠. 이 라벨지를 사용해라. 레이블, 메일링 레이블을 사용해서 반품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제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항상 이 문장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동사는 무조건 파악하시고요. 그 앞뒤로 붙어 있는 단어들까지 파악해서 이게 왜 이 단어가 되는지 그 키워드를 연결하고 문맥을 연결하는 게 여러분 어휘문제풀이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말로 끼워 맞춰서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건 어쩌다 운이 좋아서 풀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문제 레이블 이걸로 정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That, what, whose.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접속사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절 접속사? 그렇죠. 뭔가 절을 이끌어주고 묶어주는 우리가 흔히 종속 접속사라고 하죠. 근데 제 수강생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종속 접속사란 말보다 절을 묶어주고 이끌어주는 접속사로 지칭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우리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두 번째, 우리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마지막,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세 가지 절에 있습니다. 그럼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인데 각각 접속사마다 이끌어주는 대상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일단 that, what, whose의 선택 문제가 나오면 접속사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이 앞뒤로 동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겠죠? 보니까 앞에 동사 하나, 바로 빈칸 뒤에 동사 또 하나 있죠? 그럼 접속사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that, what, whose의 접속사의 쓰임을 모르면요. 이 문제를 풀기 힘들어요. 이거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시험 보기 엊그저께 그렇죠. 금요일에 또는 목요일에 특히 우리 중급반 모의고사반에서 이 접속사 전치사 단원을 했어요. 이 접속사 단원에서 that은 어떻게 쓰이고 what은 어떻게 쓰이고 whose는 어떻게 쓰이고 정말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수업 가서 여러분들 만날 건데 여러분 요거 많이 맞췄길 바랄게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절을 이룰 거 아니에요. 자,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우리 that이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이끌 수가 있는데 이 that이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을 이끌 때 이 불완벽, 완벽이 좀 나뉩니다. 자, 우리 that을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로 쓸 때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형용사절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완벽한 문장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그렇죠. 명사절과 우리는 부사절을 이끌어줄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what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냥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 건데 그런데 what은 무조건 무슨 절밖에 못 이끈다? 명사절밖에 못 이끌어요. 여러분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형용사절을 못 이끌어요. 그럼 whose는요. 당연히 명사절과 형용사절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지만 자, whose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우리 개념반에서 배우신 분들 뒤에 명사 덩어리가 붙어 있고 나서 문장을 이끌어야 됩니다. 즉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붙어 있는 채로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이끌어줘야 되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 특색이 다른데 자, 그럼 일단 이 절이 무슨 절인지부터 판단해야겠죠?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빈칸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명사 뒤에 또 명사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명사절은 아니에요. 잠깐만 명사절 아니다? 그러면 명사절밖에 못 이끄는 what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기에서 일단 what은 지우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뒤를 봤어요. 뒤를 보니까 여러분 주어가 지금 통째로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주어가 통째로 비어있어요. 그러면 whose는 반드시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사가 없는 명사가 따로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그냥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at 찍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절인지 판단하고요. 그리고 각각 접속사마다 어떤 쓰임인지를 알고만 있으면 쉽게 풀리지만 이게 헷갈리는 순간 이 문제가 엄청 헷갈리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제 수업 현장 강의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무료 문법 강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죠? 자, 해커스학원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연스러운 문법 10시간짜리 그거 치시면 여기 형용사절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총정리해놓은 문법 강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that, what, whose 중에 오늘 that 찍는 문제가 나왔다. 관계대명사 that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alt 무슨 뜻? 뭐 분류하다는 뜻인데 근데 뒤에 여러분 우리 through가 붙으면 무슨 뜻? 뭔가를 관통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 through의 느낌은 뭔가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뭔가 관통한 채로 분류한다. 그렇게 여러분 직독직해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한 단어 외우세요.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salting, 우리 salt 뒤에 뭐 찍는 문제? 전치사 뭐 through라는 거 찍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 스티브는 보냈습니다. 오후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냈다? 그렇죠. 오래된 사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옛 사진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거는 through 자세히 살펴보다. 외우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7번 가볼게요. 자, 7번. 자, 이 문제가 드디어 나왔는데 자, 이 문제 아까 전에 우리 라이브 총평할 때도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그 단어인데 질문 tirelessly 그리고 to tire 우리 그러면 tire이라는 동사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tire이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뭔가를 피곤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to tire, 투부정사겠죠? 근데 tireless에다가 ly 붙인 부사형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피곤할 줄 모르도록. 그럼 뭐예요? 지칠 줄 모르고 또는 지칠 줄 모른다는 건 끊임없이
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빈칸 앞을 볼게요. work라는 무슨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사죠. 자동사 뒤에 무슨 자리? 부사 수식어 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자동사 뒤에 부사 찍는 문제가 지금 매달 매회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부사가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투부정사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첫 번째, 맞아요. 투부정사도 완벽한 문장 또는 자동사 뒤에서 부사 역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를 여러분 부사처럼 쓸 거면요. 투부정사를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쓸 거면 어떤 뜻을 가진다? 우리 뭔가 목적성을 가지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중급반, 모의고사반 RC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입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파트 7 특히나 조금 더 어려웠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파트 7 리뷰를 한번 해보실 텐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게요. www.hackers.co.kr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또 컴퓨터로만 보는 게 아니죠. 모바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모바일 안내도 같이 해드릴게요. 어플 2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빨간색 어플은 해커스 어학원, 우리 학원을 다닐 때 쓰는 어플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파란 어플, 해커스 토익이라고 되어 있는 저 파란 어플을 다운을 받게 되시면 이곳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해커스 영어라고 돼 있고 기초 영어부터 제2외국어까지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무료 자료들, 그 다음에 해커스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에 관련된 자료들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오셔서 자유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공유를 해보시고 선생님들의 특강, 무료 강의들 여기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일단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니까 단문, 지문 앞쪽은 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기사문 2개가 두둥 하고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같이 나오면서 그 두 기사문이 우리 혼을 아주 그냥 싹 빼놨죠. 그리고 사실 그 두 기사문을 지나고 나면 뒤에 건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사문 2개를 읽으면서 혼이 다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쪽까지 같이 어렵게 생각이 되는 이중지문, 삼중지문 아주 솔직히 말하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지문, 이따가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 그 맨 마지막 지문이 살짝 난이도가 있었고요. 나머지 지문 4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이한 그런 지문들이었는데 역시나 이 기사문 2개, 제가 볼 때는 얘네 둘이 가장 큰 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문 2개를 잘 극복이 안 되셨던 분들은 나머지 지문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덕분에 시간을 못 맞췄겠지. 그쵸? 저도 제가 오늘 맨 앞자리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뒤에서부터 이제 시험지를 걷어가지고 오는데 답안지를 이렇게 흘끗 봤더니 그 맨 뒤 번호들 191번, 186번 이쪽 부분부터 그냥 한 번으로 쫙 찍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나 그랬군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토익 공부를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파트 5, 6. 자, 파트 5, 6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메인 과목은 파트 5, 6고 학원에서도 파트 5, 6 수업을 하고 있고 문법 수업 정말 중요하고요. 어휘 수업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파트 5, 6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모든 공부를 파트 5, 6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7은 아예 보지도 않는 거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늘 같은 일이 생겨요. 파트 5, 6 오늘은 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7을 풀면서 단어도 쉽고 문장도 그렇게까지 길지도 않은데 다 읽고 나서 문제 읽으면서 헷갈린다 헷갈려. 얘만 되는 건가?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보기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파트 7도 반드시 그 유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파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파트 5, 6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트 5, 6를
빠르게, 자, 제가 말하는 빠르게는 15분에서 20분. 이 사이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단문 지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맨 뒤에 있는 삼중 지문부터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선생님, 저는 파트 5, 6 푸는데 막 25분,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버릴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파트 5, 6를 보통은 풀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두 파트를 먼저 끝내놓고 나서 삼중 지문부터 이렇게 앞으로 오시잖아요. 보통 때 본인이 풀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모의고사반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시켜보고서는 느낀 결론입니다. 자, 동의어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문제 다 다행히 약간은 쉬운 문제였고, 그쵸? 하나는 run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주고 저 단어하고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lead 하고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되겠었고요. 문장 한번 볼까요? Our new intern, 우리 새로운 인턴이 will run this discussion. 이 토론회를 이끌 거예요. 운영할 거예요 라는 뜻도 있어요. run한테 operate the company. 하게 되면 이제 운영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운영보다는 이끌어 나가요.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lead. 리드하고 동의어였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 몇 개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Run the company. 시작. Run the company. 해도 되고 더 해도 돼요. Lead a company. 시작. Lead a company. 두 번째 거 해볼까요? Run a business. 뭐라고요? Run a business. lead로 시작. Lead a business. 그렇죠. 밑에 거 해볼게요. Run a campaign. 시작. Run a campaign. lead로는 lead a campaign. 마지막 해볼까요? Run the seminar. 시작. Run the seminar. Lead a meeting. 시작. Lead a meeting.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 표현들은 여러분이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고, 이게 파트 7에서만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아. 파트 5, 6에서도 어휘 문제로 종종 등장을 하는 그런 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동의어예요. 두 번째 동의어는 ready. 준비가 된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기가 약간 헷갈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Now that부터 다 같이 시작. Now that your car has been registered. 이제 네 차를 내가 등록을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등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줬거든요. 내가 차를 샀다. 그래서 내 차 좀 등록 좀 해줘.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 나 네 차 등록해줬어. 이제 네 차 등록해줬으니까 주차 차단기가 네 차를 인식할 거야. 그런 내용이 있었던 구문이었는데 Our system is ready to recognize. 자, 우리 시스템이 준비가 됐습니다. To recognize your car. 네 차를 인식할 준비가 돼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단어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Prepared. 준비가 된. 그냥 그대로 연결해줬으면 잘하셨어요. 다음은 논란이 됐었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문제들을 몇 개를 볼 텐데 단일 지문에서 하나 볼 거고요. 이중 지문에서 하나 보고요. 삼중 지문에서 하나 보고 이렇게 대표 문제들 세 가지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단일 지문에서 기사문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운송에 관련됐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운송에 관련됐던 문제예요. 강을 타고 배로. 자, 오토바이 배달이랑 관련된 기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토바이 배달업이 발달한 지 벌써 50주년이 됐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50주년을 다 보는 건 아니고 한 지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았을 때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이 최고의 성과를 맞이했대요. 너무 좋겠다. 심지어 오토바이로 회사에서 보내는 퀵 택배도 보내고 시장에 나을 식재료들, 회 같은 것도 요즘에는 배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음식점의 음식들까지 옮기고 있어요. 이제는 더 많은 기종의 오토바이들이 생기고 오토바이 종류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전국구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 오토바이 배달업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고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전문가들이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언급을 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코로나 때문에 작은 물건들을 빨리빨리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비대면으로 자꾸 봐야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작은 물건들의 신속한 배송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와요. 배달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이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중간중간에 1번, 그 다음에요 2번, 그 다음에요 3번 문장 삽입 자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관련 문제 한번 볼게요. 오토바이 배달업이 얼마나 됐어요? 라고 했는데 10년 됐나요? 아니야. 10년은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성과를 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우리는 지금 통틀어서 몇 년이 됐다고 얘기한 거야? 50년. 그렇죠. 50년이 된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This cargo라는 표현. 이 cargo가 화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안 가는 곳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문장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이 cargo가 안 가는 곳이 없어. 그러면은 this cargo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될 거예요. 맞아요? 자, this cargo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화물을 대표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누가 되겠어? 퀵택배, 또 식재료들, 또 음식들 이런 애들이 그래도 배송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받는구나 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계셨냐 하면은 2번도 괜찮아 보이고 배달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배달업은 cargo하고는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이제 3번은 왜 고르셨냐 하면은 두 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 3번 자리에다가 문장 삽입을 넣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되는 포인트 단어는 뭐였다고? This cargo. 이 화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안 가는 곳이 없어. 이 말을 보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this cargo, 화물이라는 말이랑 바꿀 수 있는 말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하셨어야 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지문 가져왔고요. 호텔에 관한 내용이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자, 지문 두 번째 이중지문이니까 첫 번째 지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지문이 있었고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영어로 제가 바꿔왔어요.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guests at our hotel. 우리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activity는 뭐예요? Is riding bicycles around the vicinity of 강남 station. 강남역 주변. vicinity는 강남역 주변이거든요. 이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 호텔에서 주는 되게 유명한 그런 일정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f you want room service for dinner, 저녁을 룸 서비스로 받고 싶으시면 you need to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뭐 이런 말이 마지막에 붙어 있었고요. 두 번째 지문은 이 호텔에 대한 리뷰였어요. 여러분은 별을 몇 개를 주실래요? 저는 근데 대체로는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을 4개를 줘볼 거야. 난 이 호텔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거든요. 자, 별 4개를 주고 쓰는 리뷰입니다. My friend had a birthday party near Gangnam Station. 내 친구가 강남역 근처에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we stayed there. 우리가 거기서 머물렀는데요. 와, 얼마를 머물러요? For 2 nights and 3 days. 2박 3일을 머물렀대요. 친구가 무슨 재벌인가?
We participated in the excursion. 자, excur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짧은 여행, 소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말로 가장 좋은 거는 일정. 여행을 가. 필리핀 같은 데 여행을 가요. 필리핀 같은 데 여행을 가서 호핑 투어 갑시다 해서 오전에는 호핑 투어 한번 하고 저녁 때는 바베큐 갑시다 해서 저녁 때 우르르르 바베큐 한번 가고 그럼 하나하나의 일정을 excurs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일정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일정인지 봐주세요. considered, 고려가 되는 일정이야. 뭐라고 고려가 되느냐? The most famous at the hotel. 이 호텔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일정에 참여를 했대.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일정은 뭐라고? 자전거 타고 강남역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뭐야? 아, 자전거 타고 돌았구나. 이렇게 찾으셨어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Everything else was fine. 다른 거 다 괜찮았어. 다른 건 다 좋아. Except 뭐가 싫어요? The refrigerator didn't work well. 냉장고 잘 안 되더라. 그래서 I called the front desk. front desk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but they didn't pick up the phone. 전화도 안 받고 nor return my call.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 보실게요. 자, 룸서비스를 시키고 싶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If you want the room service for dinner, 저녁 먹으려고 룸서비스 원하신다면 뭐 하라 그랬어요? In advance, 미리 예약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투숙객은 호텔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자전거 타고 강남역 한 바퀴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긴 하죠. 별이 5개가 아니라 4개였잖아. 별은 하나 왜 뺐어요? 왜냐하면 내가 냉장고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연락이 안 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싫었던 거죠. 냉장고는 고장날 수 있지만. 세 번째, 가장 마지막 지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 그래서 바꿔왔죠. 손을 씻는 데에 쓰는 재료예요. 손을 씻는 데에 쓰는 재료. 뭔지 알죠? 네. 제가 말하자마자 아우 그거 이러면서 지금 으아 하고 화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껏 내가 그 중간에 있는 기사문 때문에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잘 버텨서 계속 이중지문, 삼중지문 가는데 삼중지문 막판에 와서 또 이게 또 뭐야 하는 게 또 하나 나왔잖아. 그죠? 책이라는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강상미님께. 근데 여러분 일단 강상미님 하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랑 편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선우장학재단이 글을 쓴 사람은 선우장학재단 사람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쪽 해커스 책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강상미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해커스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쪽 해커스 책을 우리 프로그램 선우장학재단에 기부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죠. 지 책인가? 달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봐봐. 저번에 보니까 해커스 정규반 책이라고 돼 있는 책, 그 책 좋던데요. 원래 한 권에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3만 원 정도로 올려서 가격을 받으시면 그러면 또 해커스 측도 뭐 제작에 들어가는 돈, 또 사람들 인건비 빼고 나서도 살짝 남는 이윤이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지문이었고요. 자, 보통은 편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답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이 사람이 상미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보통 그 다음 지문은 상미가 이 사람한테 보내는 답장? 이런 게 많거든. 근데 얘는 뒷지문이 뭐였냐? 또 상미가 받아요. 상미 혼자서 편지를 2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상미님 절대 편하지 않아요. 저희가
선후장학재단에 교재 납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정규반 책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규반 교재랑 중급반 교재는 물량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의고사반 교재랑 기본반 교재인데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한번 봐주셔요. 얘가 뭔데 봐달래? 얘가 더 높은 사람인가 보죠.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인가 보지. 그래서 한번 봐주셔요. 보니까 선후장학재단 메인 색깔이 청록색이던데 기본반 부교재 청록색이던데요. 그래서 뭔가 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침 우리가 파이팅! 하는 손 모양이 그려진 비닐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쓰고 남은 게 여러 개 있어서 거기다 담아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편지 같아요? 상미한테 뭐 하는 편지? 보고하는 편지 형식이죠. 맞아요. 점수 잡는 Hackers.